2차 전지가 너무 가는데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2차 전지 성장성 자체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향후 10년 동안은 우리의 밥벌이가 되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파이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성장성 자체는 의심이 없어요. 다만 무조건 2차 전지라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치나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전기차 판매율이 22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가 끝없는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나날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 속 2차 전지의 실질적인 업황은 어떤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 현재 얼마나 고평가인지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크게 부각받은 섹터인 양극재와 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올해 들어서 사실상 굉장한 급등세를 연출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한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1차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좀 가져봤습니다. 22년 최고 실적을 기록했어요. 당연한 호재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판매량 증가에 따른 최대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배터리, 즉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 원료인 리튬 시세가 22년까지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23년부터는 다시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시세가 하락하는 요인, 두 번째는 작년에 쉬지 않고 상승했던 달러원 환율이 지금은 다시금 1,3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300원을 하회하기도 하는 등 약세를 보임에 따라 작년보다는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요소들이 실적을 견인한 비중이 컸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히 더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 추이를 보니까 23년 들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 1월 전기차 판매율이 22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리포트나 다양한 영상들, 분석 포스트들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올해는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해당 내용들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반되게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봐보면 글로벌 리튬 수급 추이 및 전망입니다. 21년과 22년에는 생산량보다 수요가 많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23년부터는 그게 얼추 키맞추기 되면서 점점 수요보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리튬 생산량 중에서 대략적으로 70%가 2차 전지 향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향 중에서 절반, 즉 50%가 전기차 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자, 23년 리튬 생산량이 대략 90만 톤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70%면 63만 톤이 나오고, 그 중에 절반이면은 31.5만 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리튬은 31.5만 톤이 필요하다는 전망인 거죠. 자, 근데 23년 전기차 판매량 목표를 살펴보면 1200만 대입니다. 그럼 1200만 대에 필요한 리튬은 얼마일까요? 대략 50만 톤 가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용 리튬 공급은 31.5만 톤이 될 전망인데, 필요한 리튬은 전기차용으로는 50만 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리튬의 자체적인 전반적인 수급과는 별개로 전기차용 리튬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 시세나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일관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고 여겨지고, 결론적으로 실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작년엔 P의 증가가 실적 견인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판매량, 즉 Q의 증가가 실적을 견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P 곱하기 Q는 총 매출입니다. 배터리의 가격은 하락하고 실적을 견인하려면 판매량이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1분기 실적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실적이겠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눈이 보다 주목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촬영일 기준 아직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는데, 해당 내용들에 따라서 2차전지 투심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올 들어가지고 6번 가격을 인하하고 치킨 게임을 한다고 하는 등 굉장히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겹쳐 있을 수 있겠다, 시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올해 초에는 좀 부정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25년까지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이다 보니까 24년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거고, 24년에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런 말들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글로벌 배터리 공급과 수요, 이 차트를 좀 살펴보면 26년부터는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는 상황인 거잖아요. 25년까지는 수요가 앞서고 있는데 26년부터는 공급이 소폭 앞서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냐면,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 2차전지 기업들의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략,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생산량, 캐파 역시 꾸준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일, 미래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는 기업들조차도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일관된 전망만 가지고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양방향, 항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필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오늘은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고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역사적인 고평가 시점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평균 PER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가장 고점에서의 PER을 현재 PER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적정 주가 계산, PER 곱하기 EPS는 주가다. 이 수식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주가 수익 비율, 저평가와 고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될 수 있는 PER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PER 곱하기 EPS가 주가라고 한다면 주가에서 EPS, 즉 주당 순이익을 나누면 PER이 산출이 되겠죠. 2차전지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함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PER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아래 나와 있듯이 지배순이익에서 발행주식을 나누면 순이익 EPS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2조 나누기 발행주식
하면은 자 8,594원 EPS가 산출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현재 주가에서 EPS를 나눠주면 PER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럼 현재 주가가 58만 2천원에서 8,594원을 나눠주면 자 현재 PER은 대략 68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작년 역사적인 고점 부근의 PER은 얼마냐?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좀 먼저 해보니까 대략 191로 산출이 돼요. 주가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순인데 PER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작년의 순이익과 올해의 컨센서스상 순이익이 대략 20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PER, 즉 실적에 기반해 가지고 주가가 평가받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RA 수혜가 국내 최대라는 분석과 함께 기대감이 유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테슬라 실적 공개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기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지배 순이익이 3,900억 가량이 나오네요. 거기서 발행 주식을 나눠주면 EPS가 3,992원, 대략 3,992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가 29만 4천원 나누기 3,992원을 해주면 PER이 74 정도, 73.6이 나오는데 자 역사적인 고점 부근 22년의 고점, 21년의 고점 때의 PER을 살펴보면 22년은 66이고 21년은 주가는 비슷한 수순인데 137이에요. 137. 그러니까 이때랑 지금이랑 실적이 보여지는 게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 PER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기반이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은 21년이 가장 고평가였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건데 뭐 세계 양극재 탑티어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주린이 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PER이 73 정도가 나오고 가장 고평가 PER이 137이었다고 해서 지금 주가에서 PER이 137이 될 때까지 뭐 대략 주가가 지금부터 2배가 더 올라간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는 수준인 거지 주가는 사이클이 있다는 점을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성 SDI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23년 지배순이익이 이것도 2조가량이 나오네요. 2조 여기서 발행 주식 대략 7천만 주인데 나눠주면 자 EPS가 35,560원, 대략적으로 35,56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75만 8천원이에요. 나누기 35,560원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PER이 24.8이 나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2년 고점 기준으로는 28이었고 21년 고점 기준으로는 PER이 49예요. 그럼 21년 2년 대비 해가지고는 아직 최고의 고평가는 아닌 거죠. 24.8이니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좀 이 보수적인 매출처 그리고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는 매출처 다변화 를 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평가 가치에 대해서 함께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 주린이 분들이 필히 인지를 하셔야 하는 내용은 해당 내용은 절대적으로 투자 판단의 용도로 쓰일 수 없으며 단순 참고 및 비교용 자료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